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민이 전쟁사입니다. 자, 2020년 7월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부 그리고 서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상반된 스탠스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동부, 예를 들어 이제 돈바스라든지 아니면 크림반도 같은 지역들은 다분히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다. 이런 지역들은 우크라이나어가 아닌 러시아어를 모어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서방 정권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제 친러시아 정권을 지지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로의 병합을 바라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이제 서부 지역, 정확히는 이제 드네프르강, 이제 우크라이나 중심부를 이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강이 드네프르강인데요. 드네프르강 서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동질감, 우호적인 성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이제 친서방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강하다. 러시아에 대한 어떤 반감, 적개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크림반도 병합부터 2022년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일련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여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부분도 상당히 적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크라이나 동부는 친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부는 친서방 성향이 강한 그런 지역이 됐을까요? 물론 동부는 러시아랑 가까워서 서부는 러시아랑 멀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땅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중반까지는 폴란드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폴란드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 문제 때문에 러시아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17세기 후반 당시 후반의 동유럽의 상황은 첫째로는 러시아 그리고 폴란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나라는 같은 슬라브계 나라지만은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국가 그리고 서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교회를 믿는다. 우크라이나인들도 정교회를 믿었죠. 그리고 서유럽과의 어떤 동질감이 약한 편이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떤 종교도 같고 이제 동질성도 있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루시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중세 민족 집단의 후예거든요. 쉽게 말하면 뿌리가 같은 겁니다. 뿌리도 같고 이제 말도 비슷하고 거기에다가 종교까지 같으니까 폴란드보다는 러시아가 낫겠다 해서 17세기 중반이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폴란드의 지배를 받는 땅에서 러시아의 속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이 되면은 러시아의 영토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체적 러시아 시대에 이제 우크라이나 땅은 동부 지역은 주로 이제 러시아 귀족들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러시아의 직할령처럼 지배를 받았다. 반대로 서부 지역은 주로 이제 폴란드. 자, 폴란드도 이제 18세기 후반이 되면은 러시아한테 이제 병합이 되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러시아, 합스부르크 제국 그리고 프로이센한테 3분할이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폴란드 출신 귀족들한테 맡겨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크라이나 동쪽은 이제 러시아의 직할령, 서쪽은 어떤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영토, 이런 식이 된 거죠. 서쪽 끝 같은 경우에는 제정 러시아가 아닌 원래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은 소련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소련에게 편입이 되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러시아의 영향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원래 제정 러시아 땅도 아니었던 서쪽 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러시아와의 접점 자체가 굉장히 희박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중에서도 돈바스 지역에 대규모의 그 산업시설을 그 건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돈바스 지역은 첫째로는 그 철광석, 석탄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돈바스하고 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런 지역들은 거리 자체는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 지형 자체가 굉장히 평탄하기 때문에 그 철도를 통해서 어떤 물자료 수송 내지는 이제 운송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은 제정 러시아, 소련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러시아의 혜택, 소련의 혜택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반대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산업화, 공업화의 그 혜택을 잘 못 받고 농업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1930년대에는 홀로도모르라는 아주 끔찍한 기근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들이닥치게 됩니다. 원인은 이제 그 스탈린의 이제 그 농업 정책 실패였었는데요. 이 당시에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제 그 목숨을 잃는데 이런 그 홀로도모르 희생자들은 대부분 서부 지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 풍요롭고 어떤 그 대기근의 피해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덜 입었다. 반대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홀로도모르의 어떤 그 피해를 아주 직접으로 이제 맞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크라이나 동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친러시아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애초부터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했던 데다가 혜택도 덜 받았고 심지어는 홀로도모르의 직격탄까지 받았던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반감 그리고 친서방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이제 그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크라이나 땅도 아니었던 곳입니다. 역사 지리적으로 보면은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하고는 별개의 땅이었다. 원래는 타타르족의 땅이었다가 제정 러시아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 시대에도 소련령 러시아 공화국의 땅이었다가 1954년도에 우크라이나 출신 서기장이었던 흐루쇼프의 어떤 그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그 소련령 우크라이나 공화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소련 시대에야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고 나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나마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대체로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불거졌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는 러시아가 이제 그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이 되면은 그 러시아가 다시금 이제 그 힘을 기르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오렌지 혁명, 일종의 그 민주화 혁명이었는데요. 이 민주화 혁명의 결과 들어선 빅토르 유셴코 정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서방적인 정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 EU, 미국 쪽에 이제 그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흑해 그리고 돈바스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이제 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석유 산업의 중심지인 카카스까지 이제 그 노출될 수가 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그 크림반도 사람들, 그 돈바스 사람들 등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사람들도 이런 그 유셴코 정권 같은 친서방 정권에 노골적인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들은 애초에 친러 성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옳냐 그러냐 이런 것보다도 그 친서방 정권은 싫다, 그 친러 정권이 좋다 이런 그 스탠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00대 중후반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친서 방위냐를 둘러싸고 아주 극심한 이제 그 혼란, 그리고 동서 대립의 지정학적인 그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분열상은 이제 그 2014년도에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이제 그 크림반도를 병합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의 하이브리드 전쟁, 직접 침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칠러 세력, 칠러 민병대들을 조종을 해서 일종의 대리전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일종의 그 자양분,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어떤 그 하이브리드 전쟁이 뜻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푸틴이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제대로 알려면은 어떤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인 특징, 그냥 이제 우크라이나 한 나라로 볼 수 있지만은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 역사 지리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측면, 그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친러 성향이 강하고, 심지어는 애초에는 러시아 영토였던 그런 땅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서부 지역 같으면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했고,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유대감, 친밀감도 강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제정 러시아 시대에는 러시아 땅도 아니었던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역사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맥락은 오늘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